9층 시사국의 유튜브 버전을 만들고 있는 KBS 김기화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동덕여자대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달 초에 대학생 한 명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일반 도로에서 나는 사고라면은 그런 사고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번 사고는 학교 내에서 교내에서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일반 도로도 아닌 캠퍼스에서 이런 사고가 날 수 있었을까요? 학생들은 이 사고가 그냥 난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언젠가는 날 사고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위를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고 총장의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학생들이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또 학교의 입장은 무엇인지 들어보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학생들을 대표해서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장 김서원 학생 모셨습니다.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동덕 제56대 총학생회 파동의 총학생회장 김서원입니다. 지금 어디에 계시다 오시는 길이세요? 저 지금 본관 점거 현장에 있다가 왔습니다. 본관 점거라면 지금 학생들이 본관에 다 있다는 거죠? 네, 지금 학우분들 다 본관에 많이 계십니다. 그렇구나. 일단 본관을 가기 앞서서 일단 사고 현장을 제가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바뀌었고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나요? 네, 일단은 이제 사고가 일어났던 당일에 이제 학우분께서 1교시 수업을 듣기 위해 등교를 하던 중이었고요. 등교하던 중에 이제 쓰레기 집화장에서 집화하던 그 트럭이 이제 하단으로 갑자기 쭉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있었고, 당시에 이제 많은 학우분들이 이제 그 상황을 목격하셔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응급차가 올 때까지 이제 조치도 취하고 했다고 이제 전달을 받았습니다. 사고 이후에는 지금 뭐 펜스도 계단에 쳐지고 뭐 학교에서 차량 통제하는 등의 조치가 마련이 되긴 했으나 학우분들의 아직의 개선 지점이나 불만에 대한 그런 것들은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그러면 그 사고 현장 가서 네네. 한번 설명을 좀 자세하게 좀 해주시죠. 네. 그럼 저희 사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여기가 사고 현장인 거죠? 네, 맞아요. 저쪽이 여기가. 그러면 예전에는 쓰레기가 저쪽에서 집화장이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저기서 계속 쓰레기를 이제 집화해서 이게 내려오는 그런 구조였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보시면 이렇게 보면 진짜 저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여러분 언덕이 너무 심해서 여기서 언덕 때문에 저 아래 언덕이 가려 보일 정도로 급격히 꺾이는 구조네요. 네, 맞습니다. 언덕도 엄청 심하고 도로 폭도 매우 좁은 상태에서 학우분들이 여기를 또 이제 양 건물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더 많은 인원들이 몰리다 보니까 더 위험하다라는 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떤 차량이었어요? 트럭 자체가? 트럭이 그 파란색 그냥 봉고차라고 보시면 될 것 그 같은데. 엄청 큰 차는 아니네요. 네네, 그렇게 큰 차는 아니었고 여기서 이제 쓰레기 집화 차량이었는데 네. 이제 제가 좀 듣기로는 차량이 어디 한 곳을 쳤다가 그대로 쭉 미끄러졌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네네, 어디 나오다가 하나, 네, 튕겨졌다가 이제 그대로 쭉 미끄러졌는데 그게 제어가 안 돼서 이 밑에까지 내려갔는데. 한번 같이 한번 내려가 보시죠. 네네.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 카메라에 이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정말 여기 그냥 당시에 너무 경사가 너무 심하다. 그 나무 계단도 사고 당시에는 다 부서졌었어요. 부서졌었다고요? 네네. 나무 계단이? 네. 왜? 이게 쭉 미끄러지다 보니까. 그리고 아, 저기 보이시는 부서서. 저기 네. 나무로 임시방편으로 막아둔 것도 네, 이제 저기. 사고 차량이 쭉 미끄러지다 보니까 저기 네, 갖다 박은 거예요. 맞아요. 그럼 학생은 어디서 사고가 난 거예요? 이 부근에서, 이 부근에서. 네, 사고가 난 것으로 저도 전달이 받았습니다. 와, 지금 내려오는데 이게 이런 경사가 진짜 있나 싶을 정도로 올라가기도 진짜 힘들 것 같고 내려올 때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 네. 그럼 저기서 차량이 쭉 미끄러져가지고 근데 이게 운전자분도 이제 조심하려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그렇죠. 사고가 난 이유가 뭐예요? 사실 뭐 쭉 여기서 미끄러져가지고 이런 것들 봉이나 아니면 이런 네. 가드레일, 펜스나, 뭐 예. 펜스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었었더라면 중간에 좀 제어할 수 있는 예, 장치가 예, 있었을 텐데 예. 그게 없었으니까 당시에는 이제 제어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 사고 난 이후에 직후에 학교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사실 당일부터 해가지고 학우분이 내사 판정을 받기 전까지 학교에서는 아무런 뭐 공지나 뭐 대응이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학우분들도, 그리고 심지어 같은 학과에서 수업을 듣는 동기분들도 네. 그냥 뭐 잘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겠구나. 뭐 아무런 공지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제 이후의 상황을 모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7일이 돼서야 내사 판정을 받고 나서야 이 사고의 그런 심각성을 교내 구성원들이 조금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된 거였어요? 사고 이후 며칠째였어요?
사고가 이제 5일 오전 8시 58분경에 있었는데 학교 측에서 이제 입장문을 내놓은 것은 6월 7일 저녁 19시경이었습니다. 그럼 이틀을 꼬박 네, 한 58시간 정도 동안 아무런 입장이나 공지를 하지 않았어요. 해당 사고에. 그럼 그 이후에는 학교 측이 뭐라고? 이제 이후에 이제 조임은 올린 후에 비상대책위원회 마련해가지고 뭐 안전대책이나 임시 방편들을 쭉 이제 공지를 했었습니다. 이번 일 때문에 너무 바쁘고 그래서 네. 아니 근데 뭐 그런 일이 벌어진 게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저희로서도 해결해야 될 일이고 잘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이 사고 났을 때 언제 인지를 하신 거예요, 학교 측에서는? 저희 측은 바로 알았고 왜냐면은 저희 직원 비롯해서 교수님께서도 그 사고 현장에 바로 거의 가까이 있으셨기 때문에 직원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119를 부르고 조치를 하고 하는 것까지 계속 따라가 다녔기 때문에 저희 다 바로 이제 연락을 드렸고 그렇게 처리했어요. 학생들은 지금 이제 불만인 게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학교 측의 어떤 입장이나 공지가 한 이틀, 3일이 지나서 나왔다. 네. 이거에 대해서도 문제. 왜냐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좀 상황이 또 긴급하게 났던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어디에 알리는 것보다는 먼저 학생 입장 그리고 이제 유가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가족분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안정시켜드리고 하는 게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아예 저희가 병원 쪽에서 여러 직원들 많이 가서 계속 밤을 새면서 같이 대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평소에도 학생들이 이 길에 대해서 좀 문제를 많이 제기했던 거예요? 네, 이제 겨울철에는 뭐 밧줄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면서 그 정도로 이제 이 길에 대해서 뭐 경사로가 높으니까 아무래도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좀 학교 측에 많이 얘기를 했었고 저희 한 6, 7년 전부터 이제 꾸준히 경사로가 위험하다라고 이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때마다 학교 측의 대응은 어떤 거였어요? 거의 그때마다 사실 뭐 작년에도 저희 아래 때나 이런 곳에서 학내 이제 안전 문제나 시설 문제 관련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뭐 시설 관련해서는 전화를 하면은 바로 이제 처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사실 처리가 된 게 이 나무 데크였고요. 그때 당시엔 이렇게 펜스가 없어서 인도차도 구분조차 안 됐었고 별로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놓았었던 것이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를 왜 그동안 미룬 걸까? 이게 돈이 엄청 많이 드는 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뭐 이런 시설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항상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뭐 예산 관련해서 이게 그렇게 빠르게 되는 게 아니다. 이 정도로만 이제 답변을 했었어가지고. 빠르게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미리 이제 대책이 마련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이 방안을 진작에 생각을 못했는지 또 궁금하고 그냥 이제 저희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냥 뭐 돈 아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왜냐면 지금까지 학교에서 보여줬었던 행태들이 대체로 이제 뭐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던 답변밖에 없었어가지고 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쓰레기 집화장으로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네, 집화장은 지금 임시로 예지관이라는 곳 지하 3층 주차장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하면 됐었던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대책을 이제서야 마련을 하는 모습이 그냥 소 잃고 외 한 칸 고친다라는 식의 대응밖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가 좀 옛날부터 위험하다는 얘기가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부지가 되게 작다 보니까 이제 막 구석구석에 이런 거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다가 작년 초에 계단이랑 이제 주차 구역도 다 없애버렸고 그런 상황에 뭐 민원이라기보다는 저희도 봐도 좀 위험하기 때문에 못하게 했었고 이런 거는 조치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선생님들이라고 해서 이런 사고가 나길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는데 보니까 이 사고가 나고 나서야 옆에 펜스 같은 거 추가로 설치를 하셨어요. 밑에 이제 차량 못 올라오게 하는 것도 사실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닌데 진작에 왜 이렇게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부족은 했지만 노력은 해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위험한 부분 계단이 뭐
망가졌거나 이런 부분도 지금 이거는 좀 이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좀 일이 커졌지만 저희 부서든 어떤 부서든 다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Q&A 게시판이 있거든요. 민원하는 곳이 거기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저희가 다 고칠 거 있으면 바로바로 고쳐주고 그죠? 이렇게 다 하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참 안타깝게 이렇게 그쪽이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뒤가 이제 쓰레기집 하고 네. 학생들 이제 1교시 할 때 또 시간이 또 딱 그때가 맞아. 나봐요. 네. 그래서 내려오시다가 이제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지금 쓰레기집 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서 거기는 이제 차량 통행을 안 하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그냥 딱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옮길 수 있었던 거였는데 굳이 가파른 길에 차가 매일 다니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처리한다던가 하는 시간도 학생들 진료하는 시간 전에 그래서 미리 끝냈어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늦어지고 사람 일이다 보니 늦어지다 보니 그렇게 됐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건물 쪽 지하로 옮기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제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부지가 되게 좁다 보니까 이게 건물들이 하나 생길 때마다 옮기고 했던 쓰레기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이렇게 좀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건물 새로 지어지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가 쓰레기집 화장이 아니었는데 계속 옮기다 보니까 총장 명의의 사과문이나 책임지는 어떤 그런 메시지 같은 거 있었나요? 뭐 책임지겠다, 사과하겠다 등의 메시지는 공식적으로 아직까지도 올라온 게 없고요. 그래서 중은이 차원에서 이전에 학교랑 만남을 하면서 이제 사과문 왜 안 올리냐 이렇게 했을 때 그제서야 좀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올려보겠다. 이 정도의 답변만 근데 했고. 아직 안 올라왔어요? 네, 아직도 안 올라온 사고가 상태예요. 6월 5일에 났는데 심지어 저희가 이제 그래서 비대위랑 중앙운영위원회 만남이 한 번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공청회 요청했는데 공청회에 대해서 학교가 이제 거절 의사를 표현을 해가지고 이후에 이제 중운이랑 공청회를 거절했다고요? 네네네. 왜 거절했죠? 첫 번째 이유는 애도 기간이다. 모든 행사는 안 된다라고 이제 학교 측에서 입장을 내놓았는데 사실 공청회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학내 구성원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 건데 그것을 이제 행사라고 치부해가지고 뭐 안 된다라는 이유가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로는 이제 대책 마련을 하고 있고 그 마련 과정에 학생들을 포함시키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학생들이 지금 포함이 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리고 그런 대책 마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공청회가 필요한 것인데 뭔가 앞뒤가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 이유가 이제 경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직접 경찰 측과 소통을 해본 결과 이 공청회와 이 수사와는 전혀 무관하고 전혀 이 공청회 내용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이유들이 사실은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학생들과 좀 소통을 차단하기 위한 뭔가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아니 뭐 집회나 행사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랬다면서요? 네, 사실 그 호소문이라고 학교 측에서 좀 올린 것도 호소문 누구한테 호소를 한다는 거죠? 저희 뭐 학내 교내 구성원들한테 뭐 호소문이라고 이제 포털에 올렸는데 그러니까 사과문은 안 올리고 네, 호소문을 올린 올렸는데 거죠. 뭐라고 네, 그랬어요? 지금 뭐 유언비어라고 해야 되나? 네, 좀 네. 과도하게 좀 네. 내용이 오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자제해 달라. 그리고 추가로 집회가 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 기간에는 집회를 좀 자제해 달라. 에 이제 호소문을 업로드했고 총장님의 어떤 응대가 대응이 너무 미온적인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으세요? 울컥하고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됐고 그다음 학생들 입장은 당연히 더 이해가 되는 이렇게 소통을 풀어나가고자 학교에서는 계속 그런 상황이 다음 회의도 계획을 해서 지금 제안을 한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학생들이 학교 측에서 공청회 하자고 했는데 거절하고 모임하자는데 무슨 뭐 대학원 입시나 이런 것 때문에 미루고 있다고 그런 것도 불만이 있더라고요. 소통. 미룬다기보다는 우리가 6월 말까지는 이제 의료 기간으로 좀 그것도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공청회는 이제 일대 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다 참여를 하는 거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더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일이 더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1차 회의처럼 뭔가 일단 대표 대 대표끼리 이제 이야기를 나눠서 뭔가 큰 틀을 뭐 서로 얘기할 건 하고 정보 줄 건 주고 서로 한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랬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거지 이게 뭐 아예 소통 안 한다, 뭐 피한다 이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또 지금 학생들이 또 얘기하는 게 이제 사과문이 없다. 공식 사과문이 총장께서 지금 사고 난 지 보름 가까이 지났는데 이건 혹시 이유가 있을까? 저희가 1차 회의 때 일을 봐서 저희가 총장님이 사과문을 해서 홈페이지에 이제 올리는 걸로 이제 서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 본관에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점거랄까? 이렇게 다 있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이제 요구하는 게 총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1차 만남에서 이제 확답이 나오지 않아서 아직까지 본관 점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총장이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 뭐 물론 안전대책 마련 앞으로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이제 이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누군가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누군가가 학교의 총책임자인 총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 그 총책임자인 총장은 사과 한마디 유가족 분들께도 그리고 학내 구성원에게도 사과 한마디 뭐 혹은 해명 한마디도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더욱 사퇴해서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총장은 임명된 지 얼마나 되신 분이죠? 이제 2018년에 이제 굉장히 오래 한 분이네? 네, 4년째 임기하고 작년에 또 다시 재임하셨습니다. 그럼 그동안 그분도 이 아까 그 거리가 위험하다는 그런 민원이나 이런 걸 계속 받아오셨을 네, 거 아니에요?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네, 그런 대책을 미리 마련을 하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유가족분들한테도 사과의 메시지 이런 걸 안 했다는 거예요, 총장이? 뭐 따로 뭐 개인적으로 하긴 했겠지만 공식적으로 아직 사과문이나 그런 것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거로는 이제 다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이. 그러면 총장이 뭐 사퇴지만은 뭔가 학교 측에 반하는 면이 있을 텐데 어떤 거를 좀 요구하고 계시나요? 학교 측에 사실 안전 대책 마련을 지금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번에 단기, 중기, 장기 전략이라고 세웠다고 해서 이제 언론에 보도 자료를 뿌린 것도 단기, 중기, 장기 전략, 안전에 대한 전략.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고. 이 사건 이후에. 네, 맞아요. 네. 안전 대책 마련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교내 구성원이 누구보다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을 했는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교내 구성원인데 저희 교내 구성원 그리고 총학생 회장님 저마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런 전략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학내 그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같은 게 없었어요? 전혀 없고 그냥 이제 학교에서 비대위에서 논의된 그대로 보도에 그냥 나가는 형식이니까. 근데 궁금한데 이제 이 사건 한 개만 가지고 어떤 총장의 사퇴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 이 총장이나 이사회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불만이 쭉 있었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뭐 이전부터 꾸준히 있었고요. 왜냐하면 저희 어떤 학교 게? 같은 경우에는 총장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제 총장 선임해였기 때문에 총장 직선제에 대한 요구가 교내에서 꾸준히 있었어요. 총장 직선제 네. 투표를 뽑자. 그래서 작년에 노숙 농성까지 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왜 직선제를 결국에 그때 요구했었죠? 이제 학생들도 똑같이 교내 구성원이고 이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학교가 돼야 되는데 그 전까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총장 직선제로 인해서 학생이 좀 주인된 학교도 만들자 학생의 의견도 요구도 반영이 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을 달라 하면서 이제 노숙 농성까지 하면서 이제 총장 직선제 요구를 했었는데 작년에도 그냥 마찬가지로 이사회에서 선임한 총장이 지금 이제 재임을 해가지고 이어서 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교내에서 좀 불신이 쌓여 왔었는데 더불어서 이제 이사회 관련해서는 저희 학교가 이제 이사장이 족벌 사학이어가지고 이제 이전에 조동식이라고 설립자가 있는데 친일파고 그리고 2003년 때는 78억 비리도 있었어가지고 그때 종합감사 시기에 비리가 있은 후로 총장으로 나갔던 조원영이 다시 2015년에 이사장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되게 그냥 뿌리부터 좀 문제가 있다를 지금 이제 학우분들도 다 알고 계시고 그런 부분을 이번에 다 좀 싹을 잘라 버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학교 측과 소통은 계속 하고 계세요? 사실 소통이라고 하는 게 그 만남에서 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만남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요? 학교 네, 측과? 공청회 요청했는데 일단 그때 거절당한 게 한 번 있었고 그래서 이후에 16일에 1차 만남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요구한 안건에 대한 확답을 얻지 못했고 그래서 26일에 잡아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학생 측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지금 본관에서 학우분들도 고생하고 계시고 낮에는 덥게 밤에는 춥게 딱딱한 곳에서 이렇게 있는 게 학생들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학교 측의 입장도 빨리 정리가 됐으면 하고 해서 이제 최대한 빠르게 일정을 잡아달라라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다음 주에는 뭐 교원 면접이 있다, 뭐 대학원 입시가 있다 하면서 이제 일주일 더 미뤄서 26일에 2차 만남이 잡히게 되었어요. 일단은 저희가 2차 만남에서 그 총장 사태 관련해서 확답을 얻을 때까지는 이제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고 이제 종강 시즌이 되면은 고향에 돌아가시는 그쵸. 분도 계시고 많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끝까지 저희가 이 요구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26일까지는 본관 점거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중시사국 또 우리 KBS 시사 보시는 분들한테 이게 하고 싶은 이야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진짜 더운 여름에 이렇게 본관 점거장에서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계속 남아 있는데 외부에서도 끝까지 함께 목소리 내주시고 연대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학내 사안에도 관심 가지고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덕여자대학교 학생 교내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대해서 현장 상황 그리고 학생들의 입장 그리고 학교 측 입장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사망한 학생의 정말 명복을 빌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학교 측과 학생들 제대로 된 해법을 어서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다시는 캠퍼스 안에서 이러는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9층 시사국의 유튜브 버전을 제작하고 있는 KBS 김기화 기자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사고 난 후에 총장이랑 학교에서 제대로 잘 대응을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빠른 사과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전 쉽게 막을 수 있었는데 난간 같은 설치도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었으면서 왜 그동안 안 했는지에 대한 대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선 저희 학생들과 소통이 진짜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4학년인데 고학년으로서 약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좀 더 목소리를 높였더라면 저희가 좀 더 학교 요구를 했었더라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조금 더 말을 해볼 걸 이런 좀 죄책감도 느끼고 책임감도 느끼고 있어서 졸업하기 전에는 무조건 바꿔야겠다 이런. 대학교는 학문의 장이 되기도 하고 학생들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공간이 되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사람이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마음 놓고 편하게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